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S 플래닛 아임차트 허반석 팀장,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내일 시장에 대한 종목 블라인드 보기 전에 허반석 팀장이 오늘 또 벌써 리뷰를 해야 할 종목들이 생겨났습니다. SY 스틸텍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000원,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제 20%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방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현재는?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재산도 재산이거니와 결혼도 여러 번 했고, 네.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더 갖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노벨 평화상 정도가 본인이 갖지 못한 그렇죠. 명예가 아닐까라는 예를 들면서 지금은 순환매 장세에다가 더해서 무언가 주가 상승에 엉덩이를 톡톡 쳐 올려줄 수 있는 재료가 붙어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딱 일주일 전 이 시간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SY 스틸텍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우리가 진입할 가능성 높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늘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다. 그리고 평행한 선을 그리셔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요. 어디 정도에서 내가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는가가 차근차근 나옵니다. 그럼 그 차근차근 나오는 데에서는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고 최근 장세에서는 수익을 줄 때 수익을 좀 챙기시고 또 다른 종목에서 새로운 수익을 노리기에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반석 팀장이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 이 종목 가격 매력 상승 기대. 자, 기술적 반등 구간에 도달했다. 어떻게 좀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오. 여기다가 더해서 오늘의 힌트는 가지고 왔던 종목 중에서 제공량입니다. 아, 다시 한번 갖고 왔다. 그렇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왔던 종목들이 거의 다 성공적이었었는데 오늘도 갖고 왔다면은 두 번 다 우리가 좋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섹터 안 물어봤네요. 이러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유. 분유. 아, 그럼 바로 기억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그때 그 품절주 그쵸?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기억하고 있는데. 이 종목 최근에 어떻게 보세요? 아, 네. 뭐 종목명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뭐 종목명 조금 이따 공개할 건데 알고 계시니까. 아, 그럼 그냥 저출산 관련주에 네. 대한 그냥 평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저는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이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분이 지금 다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그냥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서 가지고 오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재료 소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저도 그런 관련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 블라인드 계속 보시는 분들은 종목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블라인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그렇죠. 에르코스 이제 제공량의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르코스는 익히 알고 계시듯이 분유, 루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방금 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재료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차익 매물 출회에 대한 추가적인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는 종목들은 재료 소멸에 추가적인 매물 출회가 나올 수 있는데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품절주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 주주 김슬기 씨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76% 이상, 그리고 키움 제6호스펙 기존 주주들의 보호예수 6개월 물량이 4.27%. 그러면 현재까지 보호예수 물량이 81%가 넘어갑니다. 그럼 유통 주식 수가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에 이러면 정책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금요일 다시 한번 더 2차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가 아니라 사회와 관련된 대선 토론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의 사회 문제 중에서 무엇이 화두로 오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한 꼭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재료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대선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 수남에는 빨리 돌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간 외에서 무언가 반등이 크게 나온다 또는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서 금요일을 앞두고서 목요일날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거나 한다면 수익을 줄 때 챙기는 전략으로 함께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난번 에르코스를 말씀을 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 이러한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도 이렇게 조금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추세 하단으로 내려와 있지만 물량을 크게 터뜨리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굳이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감안해 보시고요. 이렇게 추세를 보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의 마지노선인 이렇게 지난번의 고점과 이번 고점, 그럼 다음 고점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반등과 재료가 있다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8,000원 말씀드리고요. 매수는 시초가 이하에서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르코스 제공량입니다. 이미도 그때 당시에도 또 수익을 잠깐 기록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제공량 다시 본다면 또 이번에도 기대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강한 거래량 동반 상승. 블라인드 비하면서 강한 거래량 동반은 또 오랜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추세 전환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래량이 동반됐다. 갑자기 갖고 오진 않고 느낌이 있으니까 또 갖고 오실 것 같은데 네.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원전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예. 제가 원전주는 이미 대형주 관련해서 매일경제TV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오프닝 코너도 그거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전주 중에서도 중소형주 위주로 한번 이거 중요할 것 라인 같아요.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만석 팀장님, 최근에 우리가 원전주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다들 입을 모아서 딱 뭐 정한 것도 아니에요. 다 두산에너빌리티 얘기하고요. 다 BHI만 이야기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종목을 보겠다라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또 다른 빈 곳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죠. 예. 지금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덜컥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잠깐 장중 조정을 거치고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량이 잠겨 있고 강성주주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원전에서 대장주를 따라가는 것도 지금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보시되 이러한 이슈의 반응이 나왔을 때는 저는 원전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면 팔고 나오는 전략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실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BHI 좀 질릴 수 있거든요. 방송에서 네. 맨날 그 얘기하는데 과연 새로운 종목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우리 기술. 그나마 신선해요. 진짜. 그런가요? 네, 이야기 들어볼까요? 우리 기술이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긴 한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원전주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꽤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사업 부문이 시스템 부문이 38%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문에서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 이슈 있을 때마다 우리 기술 주가도 같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래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 또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방산 부분이 32%, 철도 부분이 2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방산 쪽 섹터도 여전히 강하잖아요. 근데 중소형 섹터 중에서는 우리 기술이 좀 약간 방산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 기술에서 지금 자회사, 우리 DS나 우리 HQ 같은 기업에서는 실적이 지금 최근에 사상 최고치 실적도 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로서의 저는 메리트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 속에서 최근에 이런 원전 관련 섹터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유럽 쪽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있기도 했었고요. 또 체코 수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EDF의 목리로 인해서 지금 일시 중단이 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웨스팅하우스와 또 체코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지지를 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맹 관계가 좀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긍정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유럽 쪽에서 탈원전 폐지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년 만에 지금 탈원전 폐지를 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조를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일본 역시도 이제 원전에서 SMR제 투자도 계속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미 뭐 앞서서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조금 미진하게 움직임이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거래일 동안 대량 거래량이 지금 또 수반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중소형주는 우진과 같은 이런 중소형 원전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추가적인 시세의 연속성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기술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기술 지금 주가 움직임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기술 주가 흐름 보시면 기존에 이제 헤드앤숄더 구간이 이제 지난해 한번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행보하다가 지난 이제 12월달 증시 떨어지면서 같이 함께 동반해서 하락세가 나온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헤드앤숄더 구간대까지 다시금 주가 회복세에 좀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금 정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어깨 구간인 2,600원 구간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시가 구간대 기준으로 2,000원 구간 짧게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제2의 조선방산 어디냐 원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이었고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팀장이 준비했는데요. 블라인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블라인드.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다음 스텝 준비. 뭐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자 뭐 이런 건가요? 지수가 2,300 아래에서부터 2,6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동안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저점에서는 빅스 지수나 달러 인덱스나 그렇죠. 외국인 선물 수급이나 대선 일정, 뭐 가격 데이터를 기준으로는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 ADR, 빅스 지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정 모멘텀으로는 FOMC나 대선 일정들을 따라서 우리가 매매할 필요가 있다. 가격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점에서는 굳이 매도를 서두르지 말자.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수익 줄 때 챙기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2주째 다시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빅스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17과 18 사이에서 빅스 지수가 횡보할 때 우리는 이를 토대로 어떤 전략과 대응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빅스 지수가 18, 17 사이에서 안정적일 때 우리는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금 비중을 저는 한 20%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적인 상승, 수익률 극대화가 나타났을 때는 수익을 챙기면 현금 비중은 늘어나겠죠. 빅스 지수가 17, 18을 횡보하다가 빅스 지수가 위로 오르면 지수는 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빅스 지수가 17, 18에서 횡보하다가 더 안정이 된다. 그럼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더 남은 주식 비중의 비중을 줄여도 무방하다. 그러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챙길 건 챙기고 그 다음 스텝을 기다림에 있어서 수익을 챙기면서 현금 비중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시기를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허반석 팀장이 뭐 새로운 이야기를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 다 들어맞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 같은 걸 잘 참고해 보시고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게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모멘텀. 자, 지금 모멘텀들은 어떻게 좀 찾아가야 될까요? 종목에 들어가는 모멘텀일까요? 시장에 들어가는 모멘텀일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은 섹터 모멘텀 위주로 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일단은 이번 주 사실 시장의 주간 일정을 봤을 때 딱히 특별한 그런 대외 매크로 이벤트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증시 변동성은 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최근에 좀 수급 공백이 지금 계속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 장세가 어제부터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어떤 섹터 봐라라고서 좀 제시를 도와드린다면 지금 이제 원전 관련 원전 섹터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원전 쪽은 이제 수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또 대선과 관련된 또 이슈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전력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전력기기 3사 모두 다 오늘 추세상으로도 굉장히 좀 견고한 움직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전력기기 관련 쪽도 수출 수주 모멘텀 타고 있는 그런 업종 섹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전력은 일단은 포트에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섹터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 섹터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반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기기 섹터들 잘 흐름 보시라고 섹터도 같이 함께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섹터로 정리를 해보면은 원전 그리고 전력 인프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도 잘 만들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좀 많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공통 교집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팀장, 곽유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